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장명연구원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주에서 사주 용신을 찾는 법 중에서 소위 사주 외격에 해당된다는 일명 전왕용신법이고, 또 다른 말로는 종격이라고 합니다만, 종격 사주 중에서 네 번째 종제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간 제가 종격 사주 중에서 종왕격, 종강격, 그 다음에 종살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종제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사주 용신법이 꽤 이해가 가지 않는 많은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래도 이름을 짓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사주 공부를 지금 시작하신 분들 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모든 걸 완벽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더 좀 전문적으로 깊이 있는 설명을 바라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사주 사례를 실제로 써가면서 하는데 사주 풀도 좀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게까지는 또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요, 제가 네이버 TV나 또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네이버 TV나 유튜브에서 조금 오래 얘기를 하는 그런 동영상은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딱 핵심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에 대해서 의문이 계시거나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연락 주신다고 너무 제가 일이 바쁜데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짧은 내용은 바로바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종제격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합니다. 종제격 일명 뭐라고 하냐면 전왕용신법이란 일명 종격이다. 종격이라고 써요. 쫄쫄 종자에서 절대 격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릴 사항은 종제격이라고 써요. 종제격. 쫄쫄 종자 같은 종자요. 재물제자 씁니다. 재산 날 때 종제격이다. 이렇게 종제격을 설명을 드린다. 우리가 이제 종왕격이나 종강격은 꼭 필히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종제격은 재산제자로 쓰기 때문에 재성이 사주 육친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재성이 강하면은 재를 따라간다는 격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또 종살은 사주에 관살, 살이 많으면은 관운이 이제 살로 변한다는 얘기인데, 관운이 많으면은 살로 따라간다. 그래서 관살격이다. 이렇게 종살격이다. 이렇게 말씀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다만, 종제격은 의외로 제자를 써서 쉽게 종제격이 재성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사주 사례를 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명입니다. 건명이란 남자를 얘기합니다. 남자. 자, 양력으로 1968년 나이가 54세가 됐어요. 1968년 9월 23일 16시 15분이다. 16시 15분. 음력으로는 음력이 있습니다. 1968년 음력으로는 8월 2일입니다. 8월 2일 신시이다. 신시죠. 신시. 그러면 이거 사주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무신, 보이는 거 모르겠다. 보인. 그 다음 신유, 병신. 자, 또 병신. 좀 여감이 이상합니다. 병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서서 좀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니까 이 카메라하고 잘 맞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쉽게 이해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병신 잔나비띠예요. 병신, 신유, 병신 똑같습니다. 이거 병신 같은. 그래서 보면은 자, 이걸 사주팔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사주팔자 8자로 기둥이
4개고 글자가 8자 사주팔자다. 이렇게 사주팔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직접 이게 대운은 쓰지 않겠습니다. 대운은요. 대운은 10년마다 변한다는 것이 대운이에요. 근데 쓰지 않고요. 현재 이제 이분은 45세 바뀐 대운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올해 신축년이 54세예요. 신축년에 54세입니다. 54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사주를 보면은요. 자, 병화 일주, 항시 사주는 연월일 시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항시 나 자신을 말해서 일간이 나예요. 일간을 기준해서 병화 일간이라고 해요. 병화 일간이 토이 말하면 연간 화생토, 그 다음에 연간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화생토로 이제 내 길을 가져갑니다. 식신상관이라고 가져가는 걸. 그 다음에 화극금, 내가 그걸 하는 것들이 연, 월, 일, 시에서 이거 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극금으로 내가 그 기운이 약한데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그걸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말하자면 사주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소위 말하는 고립무근한 거다. 고립 이게 고립무근. 없을 무자 쓰고 뿌리 근자 쓰고 고립무근, 오도가 돼서 고립무근하다. 이런 사주예요. 자, 나가 병화인데 여기서 내가 그걸 하는, 내가 그러는데 힘이 없는데 이걸 그걸 해야 되고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내가 생을 하는데 또 화생토로. 그래서 이 사주는 금이 대세예요. 금이 대세다. 이게 금이 대세다. 대세. 세자 이렇게 씁니다. 세자. 내려갈 때 세자. 근데 이게 나와 똑같은 동기로인 화가 있죠. 근데 화라는 것이 사실상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그래서 화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없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실 내가 너무나 약할 때는 이 사회생활 하면서도 어떤 대세의 흐름을 따른다는 말 잘 아시죠? 근데 사주에서 그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대세, 종격은 항상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또 종격을 따진다고 그냥 그렇게만 사주를 보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또 전체 오행의 생극지화를 보고 오행의 흐름을 보면서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사주 용신을 정할 때는요, 용신이나 희신이죠. 그죠? 신을 정할 때는 좀 캐리어가 붙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육친만 여기서 따지려도 그냥 어떤 분들은 한 10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그게 숙달이 되기까지는, 자, 화극금이다. 얼른 정제구나. 화극금이다. 여기 음이니까 정제구나. 화극금이다. 여기 양이니까 편제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계산하고 머릿속에 자꾸 이게 생각만 하다 보면 도저히 통변은 불가합니다. 통변. 손님이 왔을 때 사주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육친도 빨리빨리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고스로 숙달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얼른 보고, 화생토다. 식신이구나. 이렇게 얼른 그런 그 육친을 알아야 돼. 동기로인 비견이구나. 비견 급제돼. 비견, 나가 똑같은 오행이 비견이라고 그래요. 비견, 이걸 알게 되면은 얼른 판단이 된다. 이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금이 대세인데, 이 사주 보면은, 그래서 금수토가 기운이 운이 좋습니다. 금수토 기운이 운. 그러면 여기서 관성이요. 이거는 수국화로 관성이요. 관성. 그 다음에 금은 뭐냐? 금은 화극금 재성이요. 이 재성이 이겁니다. 이거 바로 이거 재성. 그 다음에 토는 화생토, 식신상관, 식신은 식상이라고. 식상. 이렇게 돼요. 이 운이 와야 좋다. 그래서 이 사주에 보면 용신은 금인데, 자, 용신은 금이 용신이요. 용신이다. 용신은 금인데, 여기서 수와 토는 희신이에요. 희신, 수와 토가. 그렇죠? 신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얼른 보면, 토금이라도,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금수로 지으면 좋아요. 금수. 토금으로 지어도 물론 괜찮습니다만, 금수로 넣어야 된다. 성씨는 어떻게 해요? 성씨는 딱 정해져 있죠. 박은 목이고,
또 뭐 최씨는 토고 이렇게 되는데 성씨는 불변인데 이름 두 자를 지을 때 금수로 넣어서 지으면 100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용신을 이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억부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억부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억부 억제하고 도와주고 도울 부자니까 그러니까 강해서 억제하고 약한 것은 도와준다. 그러면 보면 병화가 너무나 약하니까 목화로 해야 되지 않냐? 절대 아니다. 목화는 귀신입니다. 귀신. 목화는 목화 있죠. 목화는 이 사주에서 귀신이다. 귀신이다 말이에요. 귀신. 도움이 안 되는 신이다. 목화가.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름을 노답지 금수로 지으니까 이제 일반 분들이 그래요. 아니 선생님 이게 저 사주 온통 금인데 왜 또 금을 넣어가지고 응토리 이름을 짓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떤 분이가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몇 년 전에 얘기입니다만 아마 이혼하신 분인데 그 여자분인데 이제 이런 비슷한 사주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수로 종격을 한 종으로 하는 경우 수기운이 너무 강해서 그런데 이름에 또 수를 넣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의 사귀는 분이 마침 남자분이 있었는데 좀 사주를 책을 좀 봤나 봐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전화 와가지고 그냥 막 폭언하는 거예요. 우당 선생님 말이야. 우당 당신이 뭐 이름 짓는 사람이냐 하면서 아주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막 하면서 젊은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는요. 근데 보니까 왜 사주에 온통 수인데 또 이름에 수를 넣느냐? 바로 이런 그 기막힌 내용을 모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뭐 자꾸 설명을 드려도 답답한 거예요 저도요. 그래서 정 알고 싶으면 좀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딱 끊어버려요. 그냥 성질내면서. 근데 다시 전화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전화 받지도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여자분은 이제 자기 친하니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무당도 이렇게 졌다는데 자기가 조금 사주 공부를 했는지 안 그러면 어디다 물어봤는지 그러니까 그냥 무당생 엉터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지금 그분 잘 살고 있어요. 이름 바꾸고 나서요. 근데 그 이름에 꼭 기운이 좋아서 잘 사는 건 모르겠으나 잘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분 여자분은 언젠가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죄송하다고요. 그래서 근데 그 남자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여자분이 또 그렇더라고요. 근데 같이 나는 결혼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그래서 장명을 하시는 장명계에서 이렇게 여기서 금수로 이름을 짓는다가 토금에 이름 넣어서 지으면요 아주 혹시라도 항의 오면은 잘 답변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얼른 목화를 넣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정반대의 이름을 짓는 거야 어떤 의미로는. 근데 보세요. 자 여기도 금 여기도 금 여기도 금 여기도 금 여기도 금 요 토는 뭐예요? 토생을 합제해가지고 합제했단 말이에요. 합제해가지고 금을 강하게 더 만들었어요. 합세. 토생금을 합체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기신이라고 했죠. 없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재성을 따라간다. 금으로 따라가야 된다. 대세가 금이다. 그래서 이러면 금수는 100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주는 나이가 현재 52세라고 그랬어요. 54세라고 했어요. 신축년 54세인데 이게 보시면은 재운 아닌가? 무역을 해서 큰 돈 버신 분이에요. 무역을 해서 지금도 이제 업을 하고 계시는데 뭐 작년 올해는 좀 소강 상태 있습니다만 무역을 잘 하셔가지고 큰 돈을 버신 분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종객객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목화를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상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